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스크가 좀 눌렸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을 겁니다. 이제 평생 이렇게 아프며 살아야 하나? 수술을 해야 하나? 나이가 들면 더 심해지는 건 아닐까? 그 짧은 한 문장이 하루 종일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그 말이 반드시 최악의 선고가 아닐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려 합니다. 왜냐하면 허리 통증의 진짜 원인은 많은 경우 디스크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하는 작은 습관들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습관 지금 당장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세 가지를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첫째, 왜 치료를 받아도 허리 통증이 계속 재발하는지 그 진짜 이유를 알게 되실 겁니다. 둘째, 척추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어떤 상태일 때 통증이 줄어드는지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셋째, 앉는 방법부터 자는 자세, 하루 루틴까지 오늘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특별한 기구도 비싼 치료도 필요 없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겠어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한번 솔직하게 여쭤볼게요. 병원도 가보셨죠? 주사도 맞아보셨죠? 한방치료, 물리치료, 도수치료, 심지어 비싼 운동기구나 안마의자까지 써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또 아파집니다. 또 병원을 찾습니다. 또 치료를 받습니다. 이 반복 정말 지치지 않으셨나요? 저는 재활치료 현장에서 수많은 분들을 만나왔습니다. 30대 직장인부터 50대 주부, 70대 어르신까지 직업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생활 환경도 다 달랐지만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패턴이 하나 있었습니다. 치료실에서는 나아졌다가 집으로 돌아가면 다시 나빠진다는 것. 처음에는 저도 그게 그냥 나이 때문인가, 체질 때문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일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패턴의 원인은 놀랍도록 단순했습니다. 치료실 밖에서의 자세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루 24시간 중 운동이나 치료를 받는 시간은 기껏해야 30분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자세로 앉아 있는 시간은 하루에 6시간, 8시간, 어떤 분들은 10시간 이상이 됩니다. 운동 30분으로 좋아진 것을 나머지 수십 시간 동안 잘못된 자세가 다시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치료를 받아도 재발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걸 아는 것 자체가 이미 엄청난 변화의 시작입니다. 문제의 본질이 보여야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왜 자세가 이렇게 허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먼저 척추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잠깐, 지금 척추를 머릿속으로 그려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척추는 일직선으로 쭉 뻗어 있는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허리가 아프면 무조건 꼿꼿이 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척추는 위에서부터 보면 세 가지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목 부분은 앞으로 살짝 휘어 있고 등 부분은 뒤로 완만하게 굽어 있으며 허리 부분은 다시 앞으로 곡선을 이룹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완만한 S자 모양입니다. 이 S자 곡선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걷고 앉고 서는 모든 동작에서 발생하는 충격과 하중을 척추 전체로 고르게 분산시켜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곡선의 핵심 역할입니다. 비유하자면 건물의 내진 설계와 같습니다. 지진이 왔을 때 딱딱하게 굳어있는 건물보다 약간의 유연성을 갖춘 건물이 더 잘 버팁니다. 척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S자 곡선이 있어야만 외부 충격을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습니다. 다리로 걷는 동작만 해도 발이 땅에 닿을 때마다 충격이 발생합니다. 그 충격이 발목, 무릎, 골반을 거쳐 척추로 전달됩니다. 이때 S자 곡선이 스프링처럼 작동하면서 충격을 흡수하고 분산시켜 줍니다. 이 곡선이 없다면 모든 충격이 그대로 척추와 디스크에 쏠리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곡선이 무너질 때 생깁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어떤 자세로 앉아 계신가요? 혹시 허리가 뒤로 둥글게 말리면서 구부정하게 앉아 계시지는 않나요? 혹시 소파에 깊숙이 기대어 등이 완전히 뒤로 젖혀진 자세는 아닌가요? 혹시 스마트폰을 보며 고개를 푹 숙이고 계시지는 않나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분들이 이 중 하나는 해당이 되십니다. 왜냐하면 이 자세들이 그냥 편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편하다는 느낌이 드는 자세들이 사실은 척추에 가장 해로운 자세인 경우가 많습니다. 오래 구부정하게 앉아 있으면 처음에는 편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자세가 반복될수록 척추의 S자 곡선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곡선이 무너진 척추는 충격 흡수 능력을 잃습니다. 그러면 체중과 움직임에서 발생하는 압력이 척추 사이 디스크 한 곳에 집중됩니다. 이 압력이 쌓이면서 디스크가 눌리고 주변 신경이 자극을 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통증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구부정하게 앉아있는 자세는 바르게 선 자세에 비해 디스크에 가해지는 압력이 최대 3배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허리를 굽히고 무게를 들 때는 그 압력이 더욱 증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디스크 자체가 완전히 망가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척추 곡선이 무너진 채로 압력이 지속적으로 가해지는 상태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척추 곡선을 다시 회복하면 디스크에 집중되던 압력이 줄어들고 통증도 함께 완화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자세가 문제라는 건 알겠는데 왜 이 곡선이 한번 무너지면 회복이 이렇게 어려운 건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이유는 근육에 있습니다. 척추 곡선을 유지해주는 것은 뼈 혼자가 아닙니다. 척추 주변을 감싸고 있는 크고 작은 근육들이 함께 받쳐줘야 곡선이 유지됩니다. 여기서 척추를 지지하는 근육들을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앞쪽을 지지하는 근육들, 즉 복근과 장요근, 계열, 그리고 뒤쪽을 지지하는 근육들, 즉 척추기립근과 다혈근, 계열. 이 두 그룹이 균형을 이루면서 척추를 안정적으로 잡아줄 때 자연스러운 S자 곡선이 유지됩니다. 그런데 구부정한 자세를 오래 유지하면 이 근육들의 균형이 깨집니다. 앞쪽 근육들은 점점 짧아지고 굳어지며 뒤쪽 근육들은 지나치게 늘어나서 탄력을 잃어버립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허리를 바르게 세우려고 해도 앞쪽 근육이 잡아당기는 느낌이 납니다. 의식적으로 펴려 해도 금방 다시 구부러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허리를 바르게 펴는 것 자체가 어색하고 불편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게다가 허리가 아프면 자연스럽게 움직임을 줄이게 됩니다. 이건 몸이 자신을 보호하려는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움직임이 줄어들수록 척추 주변 근육은 점점 더 약해지고 곡선을 유지하는 힘도 함께 떨어집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아프고 아프니까 또 움직이지 않고 바로 이 악순환의 굴레에 많은 분들이 갇혀 계십니다. 이 굴레를 끊지 않는 한 아무리 좋은 치료를 받아도 효과가 일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악순환을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요?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척추의 자연 곡선을 의식적으로 되찾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곡선을 일상 속 자세와 동작에서 유지하는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앉는 자세입니다. 재활의학과에서 오랜 경험을 쌓아온 최태현 박사는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허리 치료에서 가장 강력한 도구는 고가의 장비나 약이 아니라 환자가 매일 앉는 방식이다. 그 말이 처음에는 너무 단순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수백 명의 환자를 보면서 이 말이 얼마나 정확한 진실인지를 반복해서 확인했습니다. 하루 중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자세가 바로 앉은 자세입니다. 직장인이라면 업무 시간 내내, 주부라면 식사 준비나 TV를 보는 시간에, 학생이라면 공부하는 내내 앉는 자세 하나가 바뀌는 것만으로도 척추에 가해지는 하루치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어떻게 앉으시나요? 의자 앞쪽에 걸쳐서 앉거나 허리를 뒤로 기대면서 등이 둥글게 말리는 자세로 앉습니다. 또는 한쪽 다리를 꼬거나 몸이 한쪽으로 기우는 자세를 취하기도 합니다. 이런 자세들이 척추 곡선을 무너뜨리는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올바르게 앉는 방법을 지금 바로 따라해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엉덩이를 의자 안쪽으로 최대한 깊이 밀어 넣으세요. 엉덩이가 등바디에 닿을 정도로 깊이 밀어야 합니다. 그 상태에서 허리를 살짝 앞으로 내미는 느낌으로 세워줍니다. 배꼽을 앞으로 내밀듯이 허리에 자연스러운 곡선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허리를 세운다고 해서 너무 과하게 뒤로 젖히면 오히려 허리 뒤쪽 근육이 곽인장됩니다. 군인처럼 딱딱하게 세우는 자세가 아니라 구부정한 것보다 조금만 더 편하게 세운다는 느낌으로 시작하세요. 10점 만점이라면 7점짜리 자세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허리 뒤에 작은 쿠션 하나를 받쳐두시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굳이 비싼 요추 쿠션이 아니어도 됩니다. 접어서 두툼하게 만든 수건 하나면 충분합니다. 허리 뒤 골반 바로 위쪽에 받쳐주시면 자연스럽게 허리 곡선이 유지됩니다. 이 수건 하나가 비싼 치료기구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발이 바닥에 닿지 않고 허공에 떠 있는 상태로 앉아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의자가 너무 높거나 발이 짧은 분들에게
특히 흔한 문제입니다. 발이 바닥에 닿지 않으면 골반이 뒤로 기울면서 허리 곡선이 무너집니다. 발 아래 작은 받침대를 두거나 의자 높이를 조절해서 발바닥이 바닥에 닿게 해주세요. 그리고 다리를 꼬는 자세도 허리에 매우 좋지 않습니다. 다리를 꼬면 골반이 한쪽으로 틀어지면서 척추 전체가 비틀립니다. 장기간 반복되면 척추 좌우 균형이 무너지고 통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다리를 꼬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부터 의식적으로 바꿔보세요. 한 가지 더, 앉아있는 시간 자체를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 자세로 40분 이상 유지하지 마세요. 중간에 한 번씩 일어나서 잠깐만 허리를 가볍게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디스크에 가해지는 압력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40분마다 일어나는 게 말이 쉽지, 업무 중에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알람을 40분 간격으로 설정해 두세요. 알람이 울리면 그냥 일어나서 물 한 잔 가져오거나 잠깐 화장실을 다녀오면 됩니다. 그 30초, 1분이 척추에는 아주 중요한 휴식이 됩니다. 두 번째는 물건을 드는 방법입니다. 허리 통증이 갑자기 심해지는 경우 중 상당수가 무언가를 집으려고 허리를 구부리는 그 순간에 발생합니다. 빨래 바구니를 들다가, 마트 봉투를 짚다가,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을 줍다가, 심지어 허리를 굽혀 신발끈을 묶는 그 순간에 통증이 확 악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이런 순간에 통증이 생기는 걸까요? 허리를 굽히는 동작을 할 때 척추 앞쪽 디스크에 압력이 집중적으로 쏠립니다. 특히 몸을 앞으로 굽힌 상태에서 무게가 실리면 그 압력은 몇 배로 커집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70kg인 분이 바닥에서 5kg짜리 물건을 허리를 굽혀 드는 경우 허리 디스크에 실리는 압력은 실제 물건 무게의 수십 배에 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단 한 번의 동작이라면 문제가 덜합니다. 하지만 하루에 수십 번 반복한다면 그 압력이 누적되면서 디스크가 점점 손상을 받습니다. 올바른 방법은 이렇습니다. 바닥에 있는 물건을 들 때는 먼저 물건 가까이 다가서세요. 물건과 몸의 거리가 멀수록 허리에 가해지는 압력이 커집니다. 그 다음 무릎을 천천히 굽히며 몸 전체를 낮춥니다. 이때 허리는 가능한 한승 상태를 유지하고 물건은 몸에 최대한 가까이 붙인 채로 들어 올립니다. 핵심은 허리가 아니라 무릎과 다리 근육으로 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방법이 어색하고 조금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다리 근육이 약한 분들은 무릎을 굽히는 게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몸에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다리 근육도 함께 강화됩니다. 바닥에서 물건을 들 때뿐 아니라 책상에서 무거운 서류나 컴퓨터 장비를 옮길 때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항상 물건을 몸에 가까이 붙이고 허리보다 다리를 먼저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쯤에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허리가 아플 때 앞으로 몸을 구부려서 늘려주는 스트레칭을 하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바닥에 앉아 발끝을 향해 손을 뻗는 그 동작 말입니다. 이 스트레칭, 굳어진 근육을 늘려주는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허리가 이미 많이 눌린 상태라면 오히려 디스크 압력을 높여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 스트레칭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는 매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밤새 누워있는 동안 디스크가 수분을 흡수해서 팽창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갑자기 앞으로 구부리는 동작을 하면 부풀어 있는 디스크에 강한 압력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허리가 많이 아프실 때는 앞으로 구부리는 스트레칭보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자세 리셋 동작이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는 자세 리셋 동작입니다. 이 동작이 오늘 알려드릴 방법들 중에서 가장 즉각적인 변화를 느낄 수 있는 동작입니다. 그리고 가장 간단합니다. 오래 앉아 계셨거나 하루 종일 몸을 앞으로 숙이는 일을 하셨다면 척추 곡선이 앞으로 무너진 상태가 오래 지속된 것입니다. 이럴 때는 무너진 곡선을 다시 되돌려주는 동작이 필요합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의자에 앉거나 서서 양손을 허리 뒤에 가볍게 얹으세요. 손바닥이 아니라 손등이 허리에 닿도록 얹으셔도 됩니다. 그 상태에서 천천히 가슴을 위로 들어 올리면서 허리를 부드럽게 뒤로 젖혀줍니다. 끝까지 젖히는 게 아니라 살짝 펴준다는 느낌으로 3초에서 5초 정도 유지하세요. 그리고 천천히 원래 자세로 돌아옵니다. 이 동작을 하루에 서너 번, 한 번에 5회에서 10회 정도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특히 밥 먹고 나서 오랜 시간 앉아 있다가 일어나실 때, 그리고 무거운 것을 들고 난 후에 해주시면 효과가 좋습니다. 이 동작 하나가 앞으로 굽어있던 척추를 제 위치로 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처음 해보시면 이런 느낌이 드실 수 있습니다. 허리가 뻣뻣한 느낌이 드는데 이게 맞는 건가? 맞습니다.
처음에는 그 느낌이 당연합니다. 오랫동안 앞으로 굽어 있던 척추가 뒤로 펴지려고 하니까 낯설고 살짝 당기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하지만 통증이 오는 것과 당기는 느낌은 다릅니다. 날카롭게 찌르는 통증이 오거나 다리 쪽으로 저린 느낌이 퍼진다면 동작을 멈추세요. 하지만 그냥 뻐근하게 당기는 느낌이라면 그 자리에서 천천히 호흡하며 유지해 주세요. 이 동작을 일주일 정도 꾸준히 해보시면 분명히 달라지는 게 느껴집니다. 처음에는 살짝 젖히는 것도 어색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허리가 자연스럽게 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먼저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세 리셋 동작을 익히셨다면 이제 하나 더 배워보겠습니다. 누운 자세에서 할 수 있는 동작인데요. 자기 전에 침대 위에서 하기 딱 좋습니다. 천장을 보고 반듯하게 누우세요. 무릎을 구부려 발바닥을 바닥에 붙입니다. 이때 발은 골반 너비 정도로 벌려주세요. 그리고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면서 허리를 살짝 바닥에서 들어 올려주세요. 엉덩이가 들리는 것이 아니라 허리 아랫부분만 가볍게 뜨는 느낌입니다. 3초 유지하고 숨을 내쉬면서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이 동작을 5회에서 10회 반복해 주세요. 이 동작은 척추 주변에 있는 작은 근육들, 특히 다혈근이라고 불리는 심부 근육들을 깨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혈근은 척추 하나하나를 직접 잡아주는 아주 중요한 근육인데 오래 앉아 있으면 이 근육이 가장 먼저 약해집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니지만 꾸준히 하면 척추를 받쳐주는 힘이 서서히 생깁니다. 자기 전 스마트폰 보는 시간 중 딱 5분만 이 동작으로 바꿔보세요.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실천하고 싶지만 막상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척추 주변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척추 곡선을 유지하는 것은 근육의 힘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허리가 아픈 상태에서 어떤 운동을 해야 할지 몰라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는 잘못된 운동을 하다가 오히려 상태가 나빠지신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허리가 아픈 분들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운동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플랭크 자세 변형 동작입니다. 일반 플랭크는 허리에 부담이 될 수 있어서 무릎을 바닥에 대는 변형 버전을 권해드립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바닥에 엎드린 후 팔꿈치를 바닥에 짚으세요. 무릎도 바닥에 대고 머리부터 무릎까지 일직선이 되도록 복부에 살짝 힘을 줍니다. 이 자세를 10초에서 20초 유지하세요. 처음에는 10초도 버티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매일 조금씩 늘려가면 됩니다. 이 동작이 복근과 등 근육을 동시에 강화해서 척추를 안정적으로 받쳐주는 힘을 키워줍니다. 두 번째는 누운 상태에서 하는 다리 들기 변형 동작입니다. 천장을 보고 반듯하게 누운 후 한쪽 무릎을 구부려 발바닥을 바닥에 붙입니다. 반대쪽 다리는 쭉 편 상태로 천천히 30cm 정도 들어 올리세요. 3초 유지 후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한쪽에 10회씩 반복합니다. 이 동작은 허리에 직접적인 부담 없이 엉덩이와 허벅지 근육을 강화합니다. 하체 근육이 강해지면 걷거나 앉거나 서는 모든 동작에서 허리가 받는 부담이 줄어듭니다. 세 번째는 고양이 소 스트레칭입니다. 네발기기 자세로 손과 무릎을 바닥에 짚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등을 위로 둥글게 올렸다가 다시 아래로 내려서 허리를 부드럽게 젖힙니다. 이 두 동작을 번갈아 가며 천천히 10회 반복합니다. 이 동작은 척추 주변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면서 척추의 유연성을 회복시켜줍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몸이 굳어 있을 때 하면 효과가 좋습니다. 이 3가지 운동은 하루에 10분이면 충분합니다. 매일 꾸준히 하는 것이 일주일에 한 번 세게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자세를 고치고 운동도 하는데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다면 이 습관들 중 하나가 허리를 계속 망가뜨리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는 자세입니다. 하루 중 6시간에서 8시간 혹은 그 이상을 잠을 자면서 보냅니다. 이 시간 동안 취하는 자세도 척추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허리가 아픈 분들 중에 딱딱한 바닥에 반드시 누워야 좋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지나치게 푹신한 침대는 허리가 가운데로 꺼지면서 척추 정렬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지나치게 딱딱한 바닥은 척추의 자연 곡선을 무시한 채 등을 눌러버립니다. 이상적인 침대 경도는 살짝 탄탄하면서도 몸의 곡선을 어느 정도 받쳐줄 수 있는 정도입니다. 반드시 누웠을 때 허리 아래가 바닥에서 뜨는 느낌이 드신다면 무릎 아래에 얇은 베개나 접은 이불을 받쳐보세요.
무릎이 살짝 구부러지면 허리 근육의 긴장이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옆으로 누우실 때는 무릎 사이에 얇은 베개를 끼워주시면 골반이 한쪽으로 틀어지는 것을 막아 허리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엎드려 자는 자세는 어떨까요? 엎드린 자세는 허리를 과도하게 뒤로 젖히고 목을 한쪽으로 계속 돌리게 만듭니다. 허리와 목 모두에 좋지 않은 자세이므로 가능하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누운 상태에서 그냥 상체를 번쩍 일으켜 세우는 방식으로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 동작은 허리에 갑작스러운 압력을 줄 수 있습니다. 올바른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옆으로 몸을 돌리세요. 그 다음 팔로 바닥이나 침대를 짚으면서 상체를 천천히 일으킵니다. 마지막으로 다리를 바닥에 내리면서 앉은 자세를 거쳐 서세요. 조금 번거롭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허리에는 훨씬 안전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허리 보호대 사용 방식입니다. 허리가 아프면 허리 보호대를 차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호대를 차면 당장은 통증이 줄어드는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아예 매일 하루 종일 차고 다니는 분들도 계십니다.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매일 종일 착용하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보호대가 허리를 대신 잡아주다 보니 척추 주변 근육이 스스로 힘을 쓰는 기회가 줄어듭니다. 사람도 너무 오래 누군가에게 기대면 스스로서는 힘이 줄어드는 것처럼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근육이 약해지고 결국 보호대 없이는 더 아프게 되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보호대는 이럴 때 활용하세요.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옮겨야 할 때, 장시간 운전이나 이동을 해야 할 때, 통증이 갑자기 심해진 급성기에 일시적으로, 이런 상황이 아닌 평소에는 근육이 스스로 버틸 수 있도록 벗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보호대 없이 서 있거나 걷는 게 불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안함을 조금씩 이겨나가면서 근육이 스스로 강해집니다. 세 번째,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스트레스와 수면의 영향입니다. 허리 통증이랑 스트레스가 무슨 관계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둘은 생각보다 훨씬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근육을 긴장시킵니다. 특히 목과 어깨 그리고 허리 주변 근육이 먼저 긴장합니다. 이 긴장이 장기간 지속되면 근육이 굳고 척추에 가해지는 압력이 증가합니다. 또한 수면이 부족하면 우리 몸의 회복 능력이 떨어집니다. 척추 조직은 잠자는 동안 가장 많이 회복됩니다. 수면이 부족하거나 질이 낮으면 낮 동안 쌓인 척추의 피로가 제대로 해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세 교정과 운동만큼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도 허리 통증 회복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잠들기 전 10분 정도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거나 깊게 호흡을 하는 것만으로도 근육 긴장을 풀고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모든 방법들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꾸준함입니다. 한번 잘 앉는다고 허리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한 달 동안 꾸준히 반복하면 달라집니다. 문제는 이걸 어떻게 습관으로 만드느냐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처음 며칠은 열심히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고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습관을 만드는 방법의 문제입니다.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하루를 3구간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점심 식사 후, 그리고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 이 3번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침 루틴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 아직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가볍게 구부렸다 폈다 하는 동작을 5회에서 10회 해주세요. 그리고 앞서 알려드린 허리 들기 동작도 5회 정도 해주세요. 밤 동안 굳어있던 척추와 근육을 천천히 깨워주는 겁니다. 총 2분에서 3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일어나실 때는 옆으로 몸을 돌린 후 팔로 침대를 짚고 천천히 일어나세요. 점심 루틴입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2분에서 3분 정도 가볍게 걸어주세요. 오전 내내 앉아 계셨다면 척추 사이 디스크가 압력을 받은 상태입니다. 가볍게 걷는 것만으로도 척추 주변 혈액 순환이 살아나고 근육 긴장이 풀립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기 전 자세 리셋 동작을 한번 해주세요. 가슴을 들고 허리를 살짝 뒤로 젖히는 그 동작입니다. 저녁 루틴입니다.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고양이소 스트레칭 10회와 자세 리셋 동작 10회를 해주세요. 하루 동안 척추에 쌓인 피로를 풀어주는 겁니다. 누운 상태에서 허리 들기 동작도 추가하시면 더 좋습니다. 전부 합쳐도 5분에서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세 가지 루틴을 하루에 한 번씩만 지키셔도 척추가 하루하루 조금씩 회복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매일 빠짐없이 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틀에 한 번이라도 괜찮습니다.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이 루틴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걷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리 통증이 있는 분들에게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은 특별한 기구가 필요한 운동이 아닙니다. 바로 걷기입니다. 빠르게 걸을 필요 없습니다. 하루 10분에서 20분 평지를 편안한 속도로 걸으시는 것만으로도 척추 주변 근육이 자연스럽게 강화됩니다. 그리고 걷는 동작은 디스크에 펌프 작용을 해서 영양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디스크는 혈관이 없어서 직접적인 혈액 공급을 받지 못합니다. 대신 움직임을 통해 주변 조직에서 영양을 흡수합니다. 걷기가 바로 이 과정을 도와줍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디스크가 점점 영양 부족 상태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걸을 때도 자세입니다. 고개를 살짝 들어 정면을 바라보고 어깨는 부드럽게 펴고 허리는 자연스럽게 세운 채 걸어주세요. 팔도 자연스럽게 앞뒤로 흔들면서 걷습니다. 스마트폰을 보며 고개를 숙인 채 걷는 것은 목과 허리 모두에 좋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10분도 걷기 힘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5분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매주 조금씩 늘려나가세요. 결국 매일 20분, 30분을 걸을 수 있게 되면 그때부터는 허리가 눈에 띄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허리 통증의 상당수는 디스크 자체가 완전히 망가져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척추의 자연 S자 곡선이 무너진 채 잘못된 자세가 반복되고 거기서 발생하는 압력이 한 곳에 쌓이면서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해결의 방향도 달라집니다. 특별한 치료를 찾기 전에 지금 매일 하고 있는 자세와 동작을 먼저 바꾸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핵심을 다시 짚어드리겠습니다. 앉을 때는 엉덩이를 의자 깊숙이 넣고 허리를 자연스럽게 세워줍니다. 허리 뒤에 작은 쿠션을 받쳐두면 더 쉽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40분마다 일어나서 허리를 가볍게 움직여주세요. 물건을 들 때는 허리로 굽히지 말고 무릎을 먼저 굽혀 몸 전체를 낮춘 후 드세요. 물건은 항상 몸에 가까이 붙이세요. 오래 앉아 계셨다면 중간중간 가슴을 들고 허리를 살짝 뒤로 젖히는 자세, 리셋 동작을 해주세요. 이것이 무너진 척추 곡선을 되돌려주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잘 때는 무릎 아래나 무릎 사이에 얇은 베개를 받쳐 허리 부담을 줄여주세요. 아침에 일어날 때는 옆으로 돌아서 팔로 짚고 천천히 일어나세요. 허리 보호대는 필요한 순간에만 사용하고 평소에는 근육이 스스로 버티도록 벗어두세요. 그리고 하루 10분에서 20분 꾸준히 걸어주세요. 아침, 점심, 저녁 3번의 루틴을 만들어서 꾸준히 실천해 주세요. 이 중에서 오늘 당장 하나만 고르신다면 저는 이것을 권해드립니다. 오늘부터 앉을 때마다 엉덩이를 의자 안쪽으로 밀어 넣는 것. 딱 이것 하나만 먼저 의식해 보세요. 이 작은 변화 하나가 척추 곡선을 되살리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은 당장 내일부터 효과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면서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조금 더 가볍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2주일이 지나면 앉아있는 시간이 조금 더 편해지실 겁니다. 한 달이 지나면 이전에는 아팠던 동작들이 조금씩 편해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그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서 허리가 달라집니다. 허리는 나빠지면 끝이 아닙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상태가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기관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하나씩 바꿔 나가보세요. 여러분은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나온 내용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나요? 앉는 자세 교정이 도움이 되셨는지, 자세 리셋 동작이 마음에 드셨는지, 허리 보호대 이야기가 가장 와닿으셨는지, 아니면 스트레스와 수면에 관한 이야기가 새로웠는지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주변 가족이나 친구분들께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오늘 이 영상이 작은 전환점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